김기현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 안천황 파상공세. 저분들 이름을 따면 안천황이 되는군요. 안천황. 파상공세에 나왔습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습니까?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전형적인 모함이다. 땅이 1,800배 뛰었다라는 건 정말 궤변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해명, 과연 다른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른 후보들의 파상 공세는 하지만 여전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해명이 덜 된 것이죠. 왜 본인이 점점 더 화제를 키우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혹 해소가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으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땅 문제 가지고 1,800배가 뛰었다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 이 민주당에서 시작됐던 내용들을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끌고 들어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땅을 샀던 거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땅을 그 현장을 보니까 산 중턱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그 상황에서 차익을 남기기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SBS 저녁 뉴스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있는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니 누가 이런 땅을 사냐. 실질적으로 땅값 쳐도 10만 원이 평당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98년도에 샀던 땅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세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시세 차익이 1,800배는커녕 10배도 채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제 김기현 후보가 이 1,800배, 그게 가장 이 의혹의 핵심인데 그거 갖고 지금 다시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후보 어제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800배 올랐다고 주장하는 부지는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산이 아니라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다른 아파트 부지가 오른 것 같고 김기현 후보도 땅값이 1,800 오른 게 아니냐라고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정확한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난날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되게 치열했는데 그때 나왔던 핵심이 오세훈 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생태 땅집을 갔냐, 페라가모 구두를 실었냐 이걸 갖고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선거가 되니까 박영선 후보도 끝까지 그 내용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결국 네거티브 선거를 치렀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당 내에 있는 단합과 화합을 저해할 수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지에 대한 비전 정책들이 좀 희화화될 수 있어서 민주당의 이런 거짓, 가짜 뉴스에 부안해동하는 일들은 이제 좀 뒤로 물릴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 해명도 그렇고 김명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왜 당내에 있는 후보가 3명 모두 한두 분도 아니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모두 다 민주당에 제기한 의혹을 갖고 사실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거든요. 민주당보다 왜 더 집요하게 물고 들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기현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현재 주자인 상태가 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4.7 보궐선거 얘기를 드렸던 것도 그 당시 이제 생태탕 의혹 등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서 있는 상태였지만 이런 네거티브 한 방이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판에서 기인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서 민주당에게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뭔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양이원영 의원이 얘기한 1,800배는 명백한 가짜뉴스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당내에 이런 화합을 해치는 행위들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다 좋은 정책적 비전과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우리 내부적으로 단합되면서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각 후보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역공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는
특정 후보가 더 해악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천하람 후보가 윤핵관이 국민의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윤핵관도 우리 국민의힘이죠. 천하람 후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1인 지배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천하람 후보가 더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는데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는 게 그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도 김기현 후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내부 총질이 더 해악이다. 지금 당내 열기가 굉장히 치열한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첫째로 김기현 후보 땅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고 왜 저런 바보같이 저런 땅을 샀을까? 그게 의혹이에요. 오히려?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되나? 저 땅을 살 정도의 예. 판단력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실제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몇천 배, 몇백 배 주변에 가서 뭐 언론에 나왔다시피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세하는 것도 후보자들도 문제가 돼요.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의 이 땅 투기 의혹 공세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물론 뭐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공세하는 것은 자기가 1등이 아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뭐 1등을 무조건 물어뜯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빨리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국면 전환을 해서 다른 특히 천하람 후보 같은 건 젊은 후보로서의 새로운 자기 비전, 어떤 자기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황교안 후보는 황교안 후보대로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내가 낸 어젠데 다 달려 들어갔고 내 몫이 3분의 1밖에 안 되네. 이런 부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전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사실 김기현 후보의 저런 공세, 본인은 윤핵관도 당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다른 후보는 해악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 모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열기가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전당대 그 이후도 좀 생각하면서 여지를 둬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들 간에는 그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실제로 누군가가 당대표 되면 다 공천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천하람 후보도 들었던 걸까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수용하겠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대통령께서 원하는 후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한동훈 출마 쌍수 들고 환영이다. 강남 3구에서 출마할 때 가장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를 거치면서 약간 입장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랑 자꾸 얽혀져 있는 게 부담감이라 그걸 떨쳐내야지만 당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는 좀 이준석 전 대표와 나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인터뷰로 보이는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낸다고 그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구태여 전당대회 판에 끌어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의 압승이 윤 정부 성공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그 비전과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얘기, 한동훈 장관 얘기 이런 게 천하람 후보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천하람만이 할 수 있는 내년 총선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를 환영한다.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장관 출마시키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천하람 후보는 강남 3구에 공천하겠다. 강남 3구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강한 지지세가 있는 지역이라서 강남 3구에 공천한다?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아니 공천을 당대표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대표면은 자 너는 여기 공천 가고 또 특정 후보는 저기는 자객 공천하고 제 주변에 있는 원외위원장도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우리 지역구에 자객 공천한다고? 그럼 여기서 열심히 진짜 2020년 총선 이후로 땀을 흘리면서 지역을 이끌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객 공천한다 그러고
열심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대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또 이 당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총선 승리를 이끌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으로 공천도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당대표 혼자 모든 것들을 다 독식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들어가면 우리들도 같이 함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혼자 합니까? 아직 그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광진 갑지영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후보들 누가 간에. 제자리에다 자기 공천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예, 싹 웃고 있어요, 은근. 아니 어쨌든 한동훈 장관 출마시켰다는 얘기가 좀 공통적인데 강남 3구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마라.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장관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대권 프로젝트를 이제 돌릴 텐데 이 국회의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권 프로젝트에 돌리는데 뭐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 고민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을 거고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계산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뭐 총리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장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본인의 당대표 이제 직을 어필하는 부분은 사실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우리 비대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천은 결국에는 당원들이 할 수 있게끔 맡겨두는 것이 더 혁신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출할 이재명 호위 부대를 선정해달라. 이른바 공무원이 공모를 한 셈인데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은 최근 정청래 의원에게 자객을 보내겠다라고 하고 고민정 의원 등에게 세비가 아깝다라고도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 퇴출 대상 선정도 당원들이 결정해달라. 이미 예시로 말씀드린 정청래, 김의겸, 김남국, 고민정, 김용민 의원 등 여러 이름의 리스트가 당원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라고 특정까지 했다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 퇴출할 의원들의 리스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가 지난 대선 때 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 건지 이재명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민주당의 무슨 뭐 공천위원장이든 인수위원장이든 하고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합니까? 사실은 뭐 오히려 저렇게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고맙다. 공천 확정이잖아. 안철수 후보가 네. 나의 공천을 확정해줬다. 네, 민주당 공천. 정청래 너무 좋아하잖아. 네가 말한 안철수. 내가 지금 당에서 지금 586 때문에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지 모르는데 자객 공천한다고는 공천 확정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땡큐 안철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